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질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질의 구성을 보니까 분류, 소화, 콜레스테롤, 지질의 체내 기능, 지질의 섭취와 건강. 지질은 체내 기능과 건강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배워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분류와 지질의 소화, 체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면 지질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된 유기화합물로서 물에 쉽게 용해되지 않고 에스테르, 알코올, 벤젠 등의 유기용매에 녹는 영양소입니다. 이 지질은 크게 중성지방과 인지질, 콜레스테롤로 분류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중성지방과 지방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인지질하고 콜레스테롤을 배울 텐데요. 중성지방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지 못했던 내용을 좀 더 얘기하고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퀴즈를 3개 들고 왔는데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면 할수록 건강에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도 과잉 섭취는 건강에 좋지 않죠. 여기서 과잉이라는 말에 힌트가 있을 텐데요. 무엇이든지 아무리 좋아도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정답은 NO입니다. 두 번째 퀴즈 들어갈게요. 과일은 지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Yes일까요? NO일까요? 예, 정답은 yes입니다. 과일은 지방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보면은 식물성 식품에는 포화지방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이것은 오답입니다. 정답은 no인데요. 포화지방이 소량 들어있습니다. 이제 지방은 없지만 이 포화지방, 몸에 좋지 않는 포화지방은 소량 들어있기 때문에 전혀라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번 시간에 강의 내용을 보면은요, 방금 설명을 했는데요. 중성지방과 지방산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인지질이나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시간을 대부분 썼던 중성지방은 식품이나 체지방의 95%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이것은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누는데요. 이해가 됐으리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세포의 구성 성분으로 중성지방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산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 지방산은요, 이 탄소 수에 따라서 짧은 사슬 지방산, 중간 사슬 지방산, 긴 사슬 지방산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중 결합의 수에 따라서도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으로 나누고요. 이중 결합의 위치에 따라서 오메가 3하고 오메가 6하고 오메가 9으로 나눈다라고 요 그림 보면은 시스형이 있고 트랜스형이 있고 포화형이 있다라는 거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림처럼 시스형이나 트랜스형이나 포화형으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이중결합의 수에 따라서 이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 알겠는데 문제는 3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질은 이 3패라는 것이 있는데요. 요즘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고체 형태로 되어 있는 이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되어 있는 올리브 오일과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몸에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3패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3패를 설명하기 전에 두 번 식품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포화 지방산은 버터나 마가린 같은 쇼팅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코코넛유. 그러나 불포화 지방산은요. 올리브유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식물성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들기름이나 콩기름, 그다음에 육류, 난황, 어유 등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가 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지인도 참기름이나 들기름이 직접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아까우니까 오래 먹는 경우를 내가 보았는데요. 오래되면은 이 3패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식물성 기름인 이 불포화 지방산은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 또 햇빛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차단하는 보관법을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얼마냐고요? 30일입니다. 30일. 30일 안에 다 소비하면 되겠습니다. 이 식물성 기름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다중 불포화 지방산은 자외선에 약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차단해야 되겠고요. 공기나 열, 화합물 등에 의해서 이중결합이 쉽게 산패되어서 산패물을 생성합니다.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산패물이 이렇게 생성이 되면 식물성 기름은
맛과 향이 변해서 불쾌한 냄새를 내고요. 또한 색도 변하고 질도 떨어지면서 인체에 매우 해롭습니다. 그러므로 다중불포화지방산의 이중결합에 수소를 첨가하여 부분적으로 포화지방산으로 만들면 어느 정도 산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화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을 올리므로 과량 섭취 시 인체에 매우 해롭습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산은 불포화지방산에 비해서 융점이 높으므로 포화지방산을 다량 함유한 식품은 실온에서 고체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액체인 이 식물성 기름은 수소 첨가 과정을 통해서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고체의 경화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식물성 기름에 항산화제를 첨가해서 산패를 억제하기도 하는데요. 역시 인공적으로 만든 것은 인체에 해롭겠죠. 하지만 비타민 E는 지방산의 산패를 억제하는 천연 항산화제로서 식물성 기름에 포함되어 있지만 신선하지 않는 식물성 기름은 산패물을 다량 함유하기 때문에 조심하기 바랍니다. 특히 불포화 지방산에는 산패가 문제이기 때문에 꼭 유통기한 안에 드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자의 구조에 따라서 시스형과 트랜스 지방으로 구분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건강에 위협적인 이 트랜스 지방의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상이 좀 길지만 EBS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요 3분 24초짜리를 보고 공공의적 트랜스 지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크림 전쟁과 프로이센 전투 등 거듭된 전쟁을 이어갔던 19세기 프랑스 국왕 나폴레옹 3세. 값싸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기름진 전투 식량이 필요했지만 시중의 버터는 매우 비쌌고 가축 전염병이 돌면서 공급은 더 줄어갔는데요. 이에 나폴레옹 3세는 대중을 상대로 공개적인 제안을 합니다. 군인들이 값싸게 먹을 수 있는 버터 대용품을 개발하는 사람에게 상금을 내리겠다는 것이었죠. 1869년 이폴리트 메주 무리에라는 화학자가 진짜로 버터보다 값이 싸지만 맛과 영양은 버터보다 비슷한 제품을 개발했고 이것이 마가린이었습니다. 1871년 마가린은 인공버터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한 회사에서 생산되기 시작했고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죠. 이후 1902년 독일의 화학자 비렐름 노르만은 액체 상태인 식물성 기름을 고체 상태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는데요. 곧바로 미국의 다국적 기업 프록터앤갬블사가 이 기술을 이용해 크리스코라는 최초의 쇼트닝 제품을 만듭니다. 쇼트닝 역시 출시되자마자 사람들의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았죠. 맛의 비밀은 식물성 기름이 마가린이나 쇼트닝으로 가공될 때 발생하는 트랜스 지방이었습니다. 이들은 트랜스 지방 때문에 버터보다 더 고소한 맛이 나는 데다 훨씬 싼 값에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동물성 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버터에 들어있는 동물성 지방, 즉 포화지방이 심장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지면서 버터 대신 식물성 지방을 원료로 한 마가린이나 쇼트닝이 권고됐던 겁니다. 하지만 1987년 마가린 등에 포함된 트랜스 지방이 오히려 포화지방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이후에도 유사한 연구 결과들이 등장하며 유해성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대부분의 식품회사들은 트랜스 지방이 바삭한 식감을 가져다주고 음식을 더 보기 좋게 해줬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일축해왔습니다. 과자와 도넛, 감자튀김, 팝콘, 냉동피자 등 트랜스 지방을 첨가한 음식은 계속해서 늘어났죠. 그러던 2003년 변호사인 스티븐 조지프가 미국 최대 식품회사인 크래프트 푸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당시 인기과자 오레오의 트랜스 지방 함유량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크래프트사는 자사의 모든 제품에서 트랜스 지방을 없애겠다고 발표했고 일명 오레오 사건으로 불리는 이 일을 계기로 미국은 모든 식품의 트랜스 지방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게 됩니다. 이후 트랜스 지방은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 적으로 떠오르며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죠. 그리고 지난 16일 미 식품의약국이 트랜스 지방을 아예 안전한 식품 목록에서 제외하면서 세계적으로 트랜스 지방 영구 퇴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탁을 점령해온 트랜스 지방, 과연 무엇이 대체할 수 있을까요? 심각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네, 놀랍습니다. 1987년도에 이 트랜스 지방의 존재를 알았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어렸을 때 초중고 다닐 때 보면은 식탁에 마가린을 간장하고 달걀 노른자 비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1987년도에 트랜스 지방이 큰 문제가 돼서 지금은 아예 퇴출돼야 되는 상황으로 그동안 옛날에 너무 무지했다라는 것이 정말 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이런 몸에 안 좋은 독극물을 만들어냈다라고 보는데요. 프랑스 사람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게 보면은 빵하고 버터, 와인인데요. 전쟁을 칠 때 보면은 버터는 소에서 나오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인간의 욕심으로 탄생된 트랜스 지방이라는 항상 유익을 씁니다. 저도 마트에 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트랜스 지방의 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과자, 버터나 마가린으로 만든 과자를 먹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세 번째 인지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질은요, 글리세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수상기에는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고 세 번째 수상기에는 지방산 대신 인산기와 염기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인지질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글리세롤의 분자식 구조인데요. 이렇게 인산과 결합해서 염기를 만들고 인지질의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수소와 산소와 탄소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린의 분자 구조는 분자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에탄올아민은 이렇게 되어 있고 세린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노시롤은 이렇게 되어 있다. 구조식을 이렇게 보면은 참 당황스러워할 것 같은데 약속을 그려 넣느라고 이렇게 한 것이니까 너무 크게 관심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처럼 인지질의 머리 부분에 있는 인산기는 친수성이므로 인지질의 외부로 향하면서 물과 상호작용으로 인지질의 꼬리 부분에 있는 지방산은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으로 안쪽으로 모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인지질의 친수기와 소수기, 이 물과 친한 것을 이제 친수기라고 하고 물과 친하지 않는 것을 이제 소수기라고 하는데 레시틴을 첨가하고 섞으면 이렇게 소수성을 띄운다라는 것입니다. 인지질의 특성을 그림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물에 유화된 이 기름을 현미경으로 보면 레시틴의 친수성 머리는 물을 끌어다니는 역할을 하고 레티틴의 소수성 꼬리는 지질을 끌어당기는 역할로 이기 때문에 레시틴이 그 역할을 한다. 라는 얘기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친수기와 소수기를 다 가지는 이 인지질은 물과 기름에 잘 섞이므로 유화제로 작용합니다. 이 인지질이 있을 때 소수성 지질은 덩어리로 모이지 않고 작은 밀입자로 분산되어서 인지질에 둘러싸여 있는 유화 상태의 미셀이 됩니다. 좋은 예로 마요네즈를 만들 때 소수성의 샐러드유가 친수성의 식초에 섞이지 않지만 이때 인지질을 함유한 나랑을 넣으면 계란 노른자죠. 샐러드유와 식초가 잘 섞이는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지질은 소수의 내용이니까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가 4개의 꼬리 모양을 하고 있는 콜레스테롤은 소수성을 가진 대표적인 스테롤로서 동물성 식품에만 함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물성 기름에만 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콜레스테롤에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는 이 콜레스테롤 에스테르는 혈중 지단백질에 함유되어 있고요. 세포 내에 저장되는 형태로서 특히 뇌와 신경 조직에 다량 존재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먹지 말아야 된다 라는 내용은 안 됩니다. 체내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동물성 식품으로 섭취로부터 온 콜레스테롤과 체내에서 합성된 것으로 구성되는데 주로 간이나 소장에 합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은 동물성에만 있고 인간의 뇌의 구성 성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잘 챙겨 먹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많이 먹어서는 안 되겠죠. 콜레스테롤의 분자 구조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탄소 하나와 수소 3개, 수소와 산소 구성되어 있다는 게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처럼 콜레스테롤은 여러분 잘 일반 상식으로 알고 계시듯이 나쁜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다는 겁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준이 기준치보다 높으면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의사들이 많이 권고를 하는데요.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치는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거나 또는 H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합한 것인데요. 이 두 가지 콜레스테롤은 체내에서 서로 다른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을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LDL, HDL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LDL은 나쁘고 HDL은 좋다라는 건데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이 LDL 콜레스테롤은 평소에 콜레스테롤이나 포화지방산이 많은 기름진 동물의 식사를 자주 하는 경우 그 수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피 검사를 해서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높은 농도의 LDL 콜레스테롤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될 수 있는데 혈관계를 순환하면서 말초 혈관 벽에 플라그를 형성해서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므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튀김이라든지 높은 콜레스테롤이 있는 것은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진 동물성 식품은 우리가 좀 배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이 HDL 콜레스테롤은 말초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 처리하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동맥경화증을 억제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이와 같이 HDL 콜레스테롤은 항동맥경화성 동맥경화를 막는다라는 거죠. 인자로서 심혈관계 질환을 억제하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꼭 HDL, LDL 수치가 있는데 거기 기준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기준이 있으니까 본인의 식단이 어떤지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는 계기를 좀 마련해 보기 바랍니다. 이 정도라 하고 인지질과 콜레스테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티클로 넘어가서요. 지질의 소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의 소화는요, 구강 위에서의 소화와 소장에서의 소화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먼저 구강에서의 소화를 보면 혐의샘이라고 불리우는 이 설선에서 분비되는 지질 분해 요소인 리파제 많이 들어보셨죠? 주로 짧은 사슬 지방이나 중간 사슬 지방산을 가수 분해해서 다이글리세라이드와 지방산을 생성하는데요. 음식물이 입안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서 입안에는 소량만 소화되고 대부분 트리글리세라이드 형태로 넘어갑니다. 위장으로. 또한 일상식에서 흔히 섭취하는 이 지질은 소수성의 긴 사슬 지방으로 구강 외에는 무관하므로 위에서 형성된 죽 형태의 유미집에 섞이지 않는 상태로 십이지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유나 우유에 포함되어 있는 유지방은 짧은 사슬 지방산을 다량 함유하므로 유집에 의존하는 영아의 경우에는 구강과 위에서 리파제의 작용이 중요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구강을 통해서 음식이 들어가면 짧은 사슬 지방산, 중간 사슬 지방산의 약자를 SCT, MCT, 긴 사슬을 LCT라고 하는데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인지질이나 콜레스테롤 에스터 같은 것들이 식품의 형태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작 활동을 통해서 침에는 이 리파제가 나오게 되는데 짧은 사슬 지방산과 중간 사슬 지방산을 글리세롤로 변환시킨다. 그러나 저작 활동을 오래 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극소수이다. 위에 넘어가게 되면은요, 위에서는 침에서 포함된 리파제가 연이어서 짧은 사슬 지방과 중간 사슬 지방을 글리세롤을 변형시키는 역할을 이 위에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췌장에는 이 중요한 장기의 하나로서 이 효소인 리파제를 나오는데 이 리파제는 긴 사슬 지방산을 이 모노글리세라이드로 변형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췌장에는 포스포리파제라고 하는 효소도 인지질을 지방산과 라이소 인지질로 변형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췌장에는 에스티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콜레스테롤 에스터를 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로 변형시킨다. 그래서 췌장은 우리가 잘 나타나질 않지만 중요한 일을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간에서 이 담낭을 통해서 담즙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담즙은 긴 사슬 덩어리를 지방 미세 입자로 변형시키는 역할을 하죠. 대부분의 영양소가 우리가 소장을 통해서 흡수가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 흡수되는 것은 지방산인데요. 짧은 중간 긴 사슬을 이제 흡수를 시키고 글리세롤이나 모노글리세라이드, 라이소인지질이나 콜레스테롤 형태로 소장에서 흡수가 된다는 것이 지질의 소화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설명한 이 소장에서의 소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산성 유미집이 십이지장에 도달하면 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죠. 우리가 소화 흡수 기간에 세크레틴 우리가 배웠죠. 이 세크레틴은 췌장을 자극해서 췌액중 알칼리 분비를 촉진하고 유미집을 중화시키는데요. 이 행동을 함으로써 십이지장 벽을 산으로부터 보호하고 췌장 소화 효소들이 작용하기에 적당한 알칼리성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유미즙 중에 지질이 십이지장에 도달하면 콜레시스토키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콜레시스토키닌은 담낭을 수축해서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또한 췌장을 자극해서 췌장 리파제의 분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질은 본격적으로 소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성 지방의 소화 형태는 짧은 사슬과 중간 사슬 지방 또는 긴 사슬 지방의 형태를 나름대로 가수분해해서 흡수된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인지질은 최액중 인지질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서 유리지방산과 라이소 인지질로 분해돼서 흡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콜레스테롤의 소화는요, 음식 중에 콜레스테롤은 지방산과 결합한 에스테르 형태로서 최액중 콜레스테롤의 에스테르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서 유리 콜레스테롤의 유리지방산으로 분해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이 그림을 통해서 소화와 완료된 지질의 분해 산물인 글리세롤 지방산, 모노글리세라이드, 콜레스테롤, 라이소인지질은 담즙과 함께 복합 밑셀을 형성하며 소장벽에 덮고 있는 물충을 통과해 흡수되는 요 그림을 통해서 요거 왼쪽에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양학자나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설명을 안 할 수는 없고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해하는 도구로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질의 체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하고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을 텐데, 즉 지방, 지질의 체내 기능은 과연 어떠한 기능이 있을까? 모두의 관심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크게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효율의 에너지 급원입니다. 449 외웠듯이 95%가 중성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칼로리가 9칼로리나 되는 고효율의 에너지 급원입니다. 두 번째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그러니까 지용성은 물에 녹지 않는 것을 지용성이라고 했는데, 그냥 넘기게 되면 수용성은 흡수가 되지만 이 지용성은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중성지방을 통해서 체내에 흡수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비타민 A, D, E, K가 우리가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가 중성지방 없이는 먹으면 오줌이나 똥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성지방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필수 지방산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에는 지질의 필수 지방산이 있기 때문에 이 필수라는 단어의 뜻이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식물성뿐만이 아니라 이 동물도 취득하게끔 해서 동물의 고기로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이 필수 지방산을 공급하는데 중성지방이나 지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팔미트산이라는 거를 지난번에 배웠듯이, 이 팔미트산은 중성지방의 맛을 내는 성분인데요. 맛이나 이 향미, 이 포만감을 제공합니다. 이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우면 그 구수한 맛이 식욕을 증진시키지 않겠습니까? 또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다는 이 만족감을 주는 이 포만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질의 체내 기능이 맛이나 향미, 포만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체온 조절 및 장기의 보호 기능을 합니다. 지방이 많으면 아무래도 바짝 마른 사람보다 추위를 덜 타는 게 증명이 되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체내에 중성지방의 성분이 많기 때문에 추위를 덜 탄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장기를 싸고 있어서 장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남성과 여성이 결국 굶어서 누가 먼저 죽는가를 놓고 봤을 때 남자가 먼저 죽는다라는 이야기는 체내에 고효율의 에너지 급원이 많은 이 지질이 체내에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정도로 강의를 하고요. 지질의 체내 기능은 설명할 것이 더 많은데 시간이 애매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내용을 정리하면은요, 지질의 세 번째 종류인 인지질이나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지질의 소화, 지질의 체내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크림 전쟁과 프로이센 전투 등 거듭된 전쟁을 이어갔던 19세기 프랑스 국왕 나폴레옹 3세. 값싸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기름진 전투 식량이 필요했지만 시중의 버터는 매우 비쌌고 가축 전염병이 돌면서 공급은 더 줄어갔는데요. 이에 나폴레옹 3세는 대중을 상대로 공개적인 제안을 합니다. 군인들이 값싸게 먹을 수 있는 버터 대용품을 개발하는 사람에게 상금을 내리겠다는 것이었죠. 1869년 이폴리트 메주 무리에라는 화학자가 진짜로 버터보다 값이 싸지만 맛과 영양은 버터보다 비슷한 제품을 개발했고, 이것이 마가린이었습니다. 1871년 마가린은 인공버터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한 회사에서 생산되기 시작했고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죠. 이후 1902년 독일의 화학자 비렐름 노르만은 액체 상태인 식물성 기름을 고체 상태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는데요.
곧바로 미국의 다국적 기업 프로크트 앤 갬블사가 이 기술을 이용해 크리스코라는 최초의 쇼트닝 제품을 만듭니다. 쇼트닝 역시 출시되자마자 사람들의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았죠. 맛의 비밀은 식물성 기름이 마가린이나 쇼트닝으로 가공될 때 발생하는 트랜스 지방이었습니다. 이들은 트랜스 지방 때문에 버터보다 더 고소한 맛이 나는 데다 훨씬 싼 값에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동물성 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버터에 들어있는 동물성 지방, 즉 포화 지방이 심장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지면서 버터 대신 식물성 지방을 원료로 한 마가린이나 쇼트닝이 권고됐던 겁니다. 하지만 1987년 마가린 등에 포함된 트랜스 지방이 오히려 포화 지방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이후에도 유사한 연구 결과들이 등장하며 유해성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대부분의 식품회사들은 트랜스 지방이 바삭한 식감을 가져다주고 음식을 더 보기 좋게 해줬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일축해왔습니다. 과자와 도넛, 감자튀김, 팝콘, 냉동 피자 등 트랜스 지방을 첨가한 음식은 계속해서 늘어났죠. 그러던 2003년 변호사인 스티븐 조지프가 미국 최대 식품회사인 크래프트 푸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당시 인기과자 오레오의 트랜스 지방 함유량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크래프트사는 자사의 모든 제품에서 트랜스 지방을 없애겠다고 발표했고, 일명 오레오 사건으로 불리는 이 일을 계기로 미국은 모든 식품의 트랜스 지방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게 됩니다. 이후 트랜스 지방은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 적으로 떠오르며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죠. 그리고 지난 16일 미 식품의약국이 트랜스 지방을 아예 안전한 식품 목록에서 제외하면서 세계적으로 트랜스 지방 영구 퇴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탁을 점령해온 트랜스 지방, 과연 무엇이 대체할 수 있을까요? 심각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